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경영의 정석인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수학의 정석을 패러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의 정석, 치마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일단 그 스타트업의 정석인 린 스타트업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현재 시장 환경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요 분인데, 요거 앤드리슨 호로위치라고 미국 벤처 캐피탈이에요. 요거를 이제 창립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제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보시면은 이게 미국 기업 시가총액 변동인 거거든요. 요거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건데, 지금 보면은 2000년 1월이죠. 지금 이제 1월인데 보면은 잠시 멈춰서 보면은 여기 지금 1위부터 미국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뭐 보면은 GE,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월마트, 시티그룹 보면은 여기 소프트웨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뭐 유통회사, 자동차회사, 금융회사 이런 기업들이고 이제 요게 2000년 초반인데 이게 한번 쭉 보면 계속 변동되는 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재미있어요. 이것도 시간 되면 봐보셔도 괜찮은데 이제 이게 2021년도로 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5위까지가 이제 알파벳이고 여기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IT, 아마존 좀 애매하긴 한데 얘네도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하니까 IT 쪽 반, 그러니까 이건 반 IT고 이제 알파벳 얘는 이제 완전히 IT 쪽이죠. 여기 보면은 아까는 5위에서 얘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또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또 바로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랭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약간 이 사람이 얘기했던 마크 앤드리슨이 얘기했던 소프트웨어에서 리딩 더 월드 요런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람 재밌어요. 마크 앤드리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마크 앤드리슨 이 사람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의 이 두상이 일단 좀 두상이 굉장히 좀 눈에 띄네요. 이게 조금 굉장히 일반적인 건 아니고 약간 조금 이렇게 오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요건 메인은 아니고 그냥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탈의 이제 코파운더 공동 대표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자 출신이에요. 개발자를 이제 엑시트하고 나서 앤드리슨 호로이치라는 벤처 캐피탈을 세웠고 그리고 여기가 좀 유명한 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이런 데 이제 초기 투자하면서 큰 성공을 거둔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은 몇 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 때는 미국 벤처 캐피탈 중에 1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는 잘 나간다. 앤드리슨 호로위치가. 그리고 마크 앤드리슨은 이게 앤드리슨 호로위치를 초기에 설립한 그러니까 초기 코파운더 중 한 명이다. 라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블록체인 이쪽에 되게 옹호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 미국 유명 벤처 캐피탈의 앤드리슨 호로위치를 이끄는 마크 앤드리슨은 대표적인 웹3 옹호자다. 이렇게 되게 옹호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또 뭐 일론 머스크는 안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코인 쪽을 되게 좀 좋아하는데 코인 쪽에서도 보면은 이더리움 쪽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더리움 쪽을 많이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그 기존에 보면은 우리 그 찰리 민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워렌 버핏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워렌 버핏 회사의 부회장님인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암호화폐를 금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전혀 펀더멘털도 없고 이거는 그냥 쓰레기다. 까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간 이 사람 이분은 이제 샬림인거 이분은 굉장히 이 크립토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 영미권 국가들도 크립토를 제한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좀 반대되는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자료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이제 돈나무 누나도 그렇고 돈나무 누나도 이제 비트코인 굉장히 옹호하죠.
옹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요분 마크 앤드리슨 요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뭐 웹3의 개념과 뭐 탈중앙화의 뭐 이런 가치를 되게 조금 옹호하는 편이고 거기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게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왜냐면은 이때까지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한때 2011년도에는 1위 미국 VC 중에 벤처 캐피탈 중에 1위까지 했던 그런 기업이어서 요거는 이제 사자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투자자로서 좀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요 둘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뭐 저 의견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자료로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거 기존에 있던 그 가치 투자자들, 전통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크립토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하고 여기는 펀더멘탈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요분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인터넷이랑 모바일이 이게 등장함에 따라서 산업 지평이 새롭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굴뚝 산업에서 이제 새로운 산업군이 마구마구 이렇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톡도 어떻게 보면 이 핸드폰,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카카오톡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점점 더 새로운 산업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구글도 사실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엄청 상승한 거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게임이 좀 바뀐다. 또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뭐 배민, 무신사, 야놀자 이제 이런 친구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서 태동하게 된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하다가 또 알게 됐는데 이 에이티너 빈조어 부사장님이라고 현재 VC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분이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배민, 쿠팡, 야놀자, 토스, 직방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좀 포화 상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건데 이제 그게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10년 중에서 이제 10년 하면서 이제 B2C 쪽에서는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서비스가 많이 나온 것 같다. 많이 나온 것 같고 이제 그 김재욱 부사장님은 투자할 때 B2B 시장 쪽을 좀 집중해서 볼 계획이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B2B 플랫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제 B2C는 이제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엔드 유저한테 하는 거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회사끼리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B2C는 어느 정도 꽉 찼다. 나머지 여기에서 이제 기회가 올 거다. 김재혁 부사장님이 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또 이 김재혁 부사장님은 누구시냐? 요게 이제 요 인터뷰를 제가 좀 정리한 건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고 요 상장사거든요. 우리 벤처 캐피탈인데 상장사입니다. 대한민국 상장사고 요게 이제 부사장으로 재직하신 분인데 지난해 2020년도 지금 23년도 1월 9일에 난 기사니까 22년도에 보면은 연봉으로 263억 원을 수령하셨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수준의 이제 연봉을 수령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 현업에 있을 때 이제 심사위끼리 같이 술 한잔 하면은 이 김지혁 부사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역대급이다. 역대급의 실적을 내셨고 이제 요런 김지혁 부사님이 냈던 실적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투자건이나 심사역이 있겠냐. 그러니까 물론 다른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맞는 잣대인지 모르겠네. 연봉만 그러니까 성과급 그러니까 이 성과급 수령액만 놓고 봤을 때 요 수치 1년에 263억을 넘을 수 있을까? 아까 뭐 요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능? 그래서 하여간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정말 또 훌륭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심사위원한테 기회가 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때까지 한국 VC 중에 탑 티어의 기록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김재혁 부사장님은 어떤 거를 투자해서 이제 성공을 하셨냐라고 보면은 두나무, 리디, 직방. 제가 알기로 두나무에서 좀 되게 많이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나무가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이제 투자 후에 한때 정말 잘 나갔을 때 지금은 좀 기업 밸류가 떨어졌는데 한때 정말 잘 나갔을 때 20조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투자 대비 기업 그러니까 성과급 기준에 기업 가치 대비 뭐 400배 올랐다. 뭐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도 있던데 이렇게 가치가 많이 올랐고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성과급을 많이 받으셨다. 그리고 되게 성공적인 투자를 많이 하신 그런 심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이런 것도 이제 투자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김지혁 부사장님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쪽에서는 B2C 쪽은 어느 정도 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얘기가 린 스타트업. 요게 이제 오늘 얘기할 스타트업의 정석인데 스타트업의 정석 린 스타트업 이게 그게 뭐냐라고 보면 이게 일단 2012년도에 써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간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네이버에서 오늘 촬영하는 날짜에 이제 스크린샷을 떠왔는데 아직도 10년 넘게 이렇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책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의 일종이에요. 경영 방법론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건데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스탑하고 한번 좀 읽어보면은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고 그 전에 조금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될 게 이제 저희가 요즘에 스타트업 요게 너무 핫하다 보니까 그 막 드라마도 나왔죠. 수지 씨가 주연을 하는 드라마도 나왔는데 이게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생기업 모든 신생기업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신생기업과 스타트업은 좀 엄연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J커브를 그리면서 성장을 한다.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J커브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 기업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친구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고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치킨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화장품 브랜드를 새로 런칭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해 혹은 뭐 새로운 조금 브랜드를 통해서 조금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신생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J커브를 그리면서 좀 성장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이거 꼭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양상을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신생기업이 스타트업인 건 아니다. 스타트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정의가 다 저마다 달라요. 근데 뭐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스페이스X 한번 봐볼까요? 얘네들 이제 민간 우주 탐사 관련된 시장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배달의 민족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니까 검색 서비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배달 시장인데 여기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해냈을 때, 딱 이렇게 치고 나가서 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자도 없고 이때까지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맞으면은 이렇게 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아까 얘기했던 요 린 스타트업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생 기업보다는 스타트업에 적합한 그런 경영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뒤에도 후술해서 말씀드릴 텐데 꼭 스타트업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신생기업, 다양한 신생기업들, 그리고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도 충분히 통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에서의 좀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업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요게 이제 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 뭐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스타트업 프로세스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할 때 요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빌드를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프로덕트가 만들어낸 시장에서 반응을 측정하고 그게 데이터로 나오고 또 학습한다. 요때 요런 정신인 거고 요때 맞는 그때 핵심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빌드가 될 때 핵심 사항은 MVP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측정한 거를 데이터로 할 때 이제 피어슨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요거는 직접 책에서 언급은 안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피어슨의 법칙이라 그래서 실적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실적을 향상할 수 있다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법칙 하에 입각해서
이제 미저 측정하고 데이터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이제 피보팅을 진행한다. 이제 이런 순서로 이 린 스타터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MVP가 뭐냐? MVP는 이제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라 그래서 최소 생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린 스타트업이 아니고 다른 스타트업 관련된 책을 봐도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잘 풀려서 벤처 캐피탈 미국에 있는 VC의 대표인데 처음에는 어떤 스타트업의 제품 기획하는 사람으로 입사를 했는데 자기한테 처음 떨어진 일이 이제 거기는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앱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IT 회사였는데 IT 회사에서 이제 IT 기획을 한 거죠. 이 사람한테 처음으로 딱 떨어진 명령이 오류가 1번부터 엄청 많을 거잖아요. 엄청 많아. 1번부터 그러니까 많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오류는 그대로 안고 제품을 발매해도 되는지 어떤 오류는 너무 크리티컬해서 이 오류를 포함한 채 제품을 발매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분류하는 작업을 자기가 처음으로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서비스가 제품 그 런칭될 때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요. 완성도를 높여. 그러니까 오류가 없어야 되고 CS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네들의 브랜드 네임도 있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으면은 서비스 런칭을 못 하는데 이 MVP 개념을 입각해서는 오류가 있어도 돼요. 오류 오케이. 근데 오류가 너무 치명적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러니까 생존 가능한 정도의 제품이면은 오류 오케이 상관없다. 요런 좀 정신이거든요. 그럼 이걸 왜 해?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먼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오류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제품을 런칭해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겠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진짜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겠다. 이게 이제 MVP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이제 MVP의 정신인 거고 한번 예시를 봐볼까요? 이제 보면 뭐 여러 개요. 이거 다 좋은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제 드롭박스라는 회사는 자기네들의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냥 이거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얼리 어답터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개발자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여서 개발자들한테 요 자기네들의 비디오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오 개발자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이제 서비스를 그냥 런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디오 만들고 반응 보고 제품 만든다 뭐 이런 거고 에어비앤비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간단한 블로그에서 시작을 했고 아주 간단한 예약 기능만 넣은 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비즈니스 점점 키워나간 그런 겁니다. 토스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MVP의 정신인 거고 그럼 이제 또 데이터 및 측정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것도 뭐 이제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스가 좀 들어가거든요. 코호트 분석, A/B 테스트, 아하 모먼트, 프로그램 마켓 핏 이거 좀 다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면은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핸들링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스의 대표님이 그 토스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게 있어요. 김승건 대표님? 이승건 대표님이 김승건 대표님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토스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배웠던 것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요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토스의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는 토스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하시는 강의거든요. 그런 걸 추천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하 모먼트 요거의 개념이 좀 재밌어서 요것만 일단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요거 보면은 신규 유저가 제품의 핵심 가치를 느끼는 순간에 이제 아하 이 의성어인데 요걸 이제 표현하는 순간인데 이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10일 내에 7명의 친구가 연결되었을 때 요거 이제 슬랙의 경우에는 팀 내에서 2,000개의 메시지가 오고 갔을 때 고객이 아하 모먼트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이거를 지금 뭐 그냥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정한 거고 요거는 이제 슬랙 팀에서 정한 거거든요. 요게 일단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티스트 분들이 요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밝혀낸 건데 이게 일단 대단한 게 첫 번째로 정량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0일 이내에 7명 뭐 그리고 슬랙의 경우에 팀 내에서 2,000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량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일 이내 10명이면 안 되냐.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한 이제 기반이 이제 이런 거죠. 뭐 A/B 테스트나 코호트 분석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해서 이제 이런 거 실험을 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량화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량화 하고 나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거 골 목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입사한 사람한테 이 조직에 뭐 어떤 목표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마다 목표는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가장 최종의 목적은 요게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10일, 그러니까 고객이 10일 내에 7명의 친구와 연결되게끔 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모먼트는 이런 거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및 측정이고, 이제 피보팅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피보팅은 그거예요.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 라는 개념이 이제 피보팅인 건데, 이제 뭐 보면은 유튜브, 트위터, 넷플릭스 다 저희가 아는 그런 서비스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려고 했던 게 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쓰고 있는 요 서비스가 아니고 원래 다 요런 다른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생각처럼 안 되니까 피보팅, 그러니까 이게 세트업 용어로 피보팅인데 하던 게 잘 안 되니까 딴 거 해보자, 딴 거 해보자, 딴 거 해보자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하나 같이 봐볼까요? 처음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우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출발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게 보니까 스트리밍 기반이 더 유망하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영화 플랫폼으로 이제 사업을 전환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걸 이제 피보팅이라 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요거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진행하고 있고 이게 원래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완전 새로운 분야로도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황입니다. 예, 요게 요런 상황이고 요게 이제 스타트업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큰 프로세스 요게 이제 린 스타트업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전문 용어를 얘기해서 설명했는데 일단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제품을 만든다. 요게 이제 MVP.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반응을 살핀다. 요게 이제 측정하고 그리고 데이터 한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면은 요 1, 2번, 1, 2번, 2번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다른 서비스와 다른 제품으로 요게 이제 3번 피버팅의 개념인 건데 보면은 결국에 이거를 1번, 2번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처음에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요게 안 되면은 다른 것들로 해서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 나가겠다. 이제 요런 기본적인 개념인 건데 요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나 검증하는데 3년, 4년 걸리고 이러면은 좀 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더라도 조금 리소스가 조금 들어가면서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요렇게 해보겠다. 라는 그런 방법론이고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스타트업에 좀 적합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과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적합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현대의 소프트웨어가 조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또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간편 결제 서비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간편 송금인데 이 토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5년 동안 사업이 8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8번 망하고 그리고 이제 9번째 토스의 간편 송금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 요거 할 때도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린 스타트업의 경영 방법론으로 이제 해요. 홈페이지부터 먼저 만들고 여기서 사람들 반응 보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순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토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성공한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인 토스가 정확하게 요 프로세스를 거쳐서 지금의 유니콘 기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경영 방법이고 그럼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할 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맞는 얘기고 아이디어,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경영 방법론 그 린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이 경영 방법론이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요거 1번, 2번을 계속 무한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스는 5년 동안 이걸로 계속 했거든요. 실패하더라도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집념, 끈기, 인내, 이런 전통적인 저희의 가치관.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첨단 시대에서도 정말 유효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린 스타트업 보면 한 요 정도 우리가 조금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스타트업 하면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경영 방법론이나 집년 대표나 혹은 팀의 집년 끈기 인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요거는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이랑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이제 자기계발 유튜버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하여간 요런 유튜버 보시면 요분은 이제 김작가 TV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전 심사임당 채널의 주원규 PD님이신데, 요분들이 이제 항상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시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빈도를 높이는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란 게 주원규 PD님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소스를 조금 들이면서 굉장히 여러 시도들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이 빈도수를 무한대로 할 수 있지 않냐. 너가 집념과 끈기와 시간만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놓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타트업의 경영 방법론 요거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에 이런 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CTO도 뽑고 CFO도 뽑고 직원분들도 뽑고 마케팅하는 분들도 뽑고 해서 이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때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유연하게 린하게 가는 거고, 이제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 접근 방법보다도 그냥 혼자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다. 뭐 크몽에서 제품도 팔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제품도 팔 수 있고 이러니까 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 많이 해봐라. 리소스를 안 들어가는 손해에서는 조금만 해봐라. 예전에 제조업 공장 하려고 하면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 투자되는 거 웃었는데, 요즘 저희가 이런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하려고 하면은 많은 리소스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라. 많이 해보면서 계속 반응을 체크하고 공부해라. 이러면 너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요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린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그런 뭔가 정의와 혹은 통찰력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